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모의 노릇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사연입니다. 아들, 딸 잘 키워 결혼까지 시켜놓고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부모의 노릇을 해달라고 자식들은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어머니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단 이분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요즘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겪으시는 고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지고 볶고 싸워 한 녀석이 토라져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행동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햄 하나에 과자 한 봉지에 장난감 하나에 들러부터 오빠, 언니, 동생 할 것 없이 제 치맛자락 붙잡고 서로 고자질 하다가 결국엔 한 녀석이 울음을 터뜨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기 가서 손들고 있어 혼을 냈다가 나중에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을 씻겨주며 우애 좋게 지내야 한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다독이던 단순한 것으로 치고받고 싸웠던 아이들이 지금은 현실적인 걸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룻밤 자고 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냈으면 좋으련만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욕심이 생긴 아이들의 마음은 쉽사리 풀리지를 않는가 봅니다. 과연 부모의 노릇은 어디까지일까요? 언제까지 부모로서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 각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부모라는 책임은 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풀어버리고 이제 좀 나가 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제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네요. 자식 잘못 키워 지금 이런 봉변을 당하는 것이라고 당신 무덤 당신이 판 것이라고 비난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글 한 편 보냄으로써 위로받고자 하는 저를 너무 혼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뚝뚝하고 고집센 남편 만나 결혼을 하면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습니다. 좁은 집에서 정신 사나운 삼남매 키웠고 바깥일 하는 남편 비위도 맞춰가며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제 청춘을 바친 것 같아요. 그땐 당시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른 이 비좁은 집에서 나가고 싶었고 장난기 잔뜩 있는 아이들이 귀엽긴 했었지만 집 주인에게 시끄럽다고 애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한 소리 들을 때면 서러운 마음에 남몰래 울기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저의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모두 한 가족이었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한 가족이기는 한데 무늬만 그러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란 없는 것 같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선 남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남편은 매우 무뚝뚝하고 고집세고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가슴이 답답해 올 때도 있지만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남편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도 매우 강한 그런 사람이었죠. 집에서 얼망졸망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자식들과 아내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아주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딸들에 대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들을 향한 기대감과 의지는 어쩔 수 없나 보더군요. 그런 남편의 성향이 지금 저희 가족들에게 문제가 되고 말았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저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도 아이들하고도 아예 연락 없이 혼자서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때 단순하고 이득을 따지지 않았던 시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고심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지혜를 제게 나눠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요즘 딸들은 하루에 한 번씩 걸러가며 제게 전화를 해댑니다.
딸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제대로 자리 깔고 어디 한번 따져보자는 투입니다. 딸들의 불만은 지들 오빠만 자식이고 지들은 남이냐는 거였죠. 제가 해명을 해도 뭐라 답변을 해도 딸들의 불만은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하루하루 더 심해지기만 하더군요. 매일 똑같이 무한 반복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딸들을 달래는 것을 포기했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라 말을 하든 입을 닫든 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다다를 때까지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빠만 자식이야? 엄마 아버지한테는 오빠만 자식이냐고. 우린 뭐 어디서 주워왔어? 엄마 아버지 자식 아닌 거냐고.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편애하더니 자식들 다 크고 나서도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참고 견뎠으면 이젠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요즘 내가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 아버지가 맨날 오빠한테만 다 주는 거 보면 우린 엄마 아버지 친자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비참한 생각 들게 하느니 차라리 내다버리지 그랬어. 그랬으면 편애하지 않은 부모들한테도 입양이라도 됐을 거 아니야. 왜 책임도 못 지면서 우리들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람 이상하게 만드냐고. 정말 아버지도 너무하지만 가운데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엄마가 더 이상해. 우리 앞에선 그런 거 아니다. 아버지한테 꼭 말아마 하면서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엄마도 어차피 오빠 편이잖아. 아버지처럼. 엄마 그러다 나중에 정말 후회해. 엄마들한텐 딸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 몰라? 제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딸들의 말 수위는 점점 올라가기만 합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나는 딸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정말 사람 미칠 것만 같더군요. 저 정도까지 도를 지나치니 그동안 다물었던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자식이어도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도대체 니들 왜 그러니? 왜 자꾸 오빠를 걸고 넘어지는 건데? 뭘 그렇게 니들 오빠만 챙겼다고 이젠 니들은 우리 자식도 아니네. 차라리 내다버리지 그랬냐는 둥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니들도 참 너무한다. 매일 똑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지치지도 않아? 말마다 나 딸들이라고 해서 안 해준 게 뭔데? 니들 공부 시킬 만큼 시켜줬고 막내는 유학 가고 싶다고 해서 유학까지 보내줬잖아. 도대체 뭘 그리 참고 편애를 당했다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니들도 생각 있으면 한번 계산해봐. 그래, 솔직히 치사하지만 오빠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조금 더 생각하고 있다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런데 니들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 니들도 받을 만큼 받았고 니들이 챙겨갈 건 다 챙겨갔잖아. 왜 이렇게 하늘같이 지들 욕심만 부리는 거니? 니들은 양심도 없어? 니들이야말로 내 자식들이 맞니? 지금 다 늙은 엄마한테 이리 모진 말들을 쏟아내는 게 내 딸들이 맞는 거냐고. 딸들이 저렇게 흥분하고 정신나간 소리를 해대는 것은 바로 남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벌린 한 가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인의 꿈에 넘어가 18평 남짓한 좁디 좁은 연립주택 한 채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당시 지인은 몇 년 안 있어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몇 년 지나도 재개발은커녕 재개발의 재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당시 저와 남편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작은 연립주택의 주인이 바로 지인이었었는데 재개발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너무 오래되어서 세입자를 받아도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집을 남편에게 홀라당 넘겨버린 셈이었거든요. 재개발이 곧 될 거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냉큼 구매를 해버린 저희 부부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죠. 우리 때에선 안 돼도 아이들 때에서라도 되면 그것으로도 다행이라고요. 그런데 애물단지 같았던 그 집이 바로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군요. 가칭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라고 현수막이 붙더니 집 주인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있던 찰나 그 집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랐다는 거였죠. 토지 변경을 해야 한다, 세입자가 있으면 이주비를 줘야 한다 등등. 여러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도는데 남편도 저도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들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기민하지도 못하니 좀 더 똑똑하고 사리에 밝은 아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아들에게 서류 처리들이나 재개발 사무소에서 오는 전화들을 응대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집을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 주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도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딸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지들 오빠에게 명의 이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며느리에게 들은 딸들은 펄쩍 뛰면서 지금 저렇게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거였죠.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제가 딸들이어도 서운한 마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아들이라고 해서 마음이 기우는 것이 아니라 결혼 다 시켜놓았는데도 그동안 두 딸들은 친정에 손 벌리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위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맨날 집에 와서는 돈돈거리며 우는 소리만 했었거든요. 아마 두 딸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있기 전에 두 딸 중 첫째 딸 아이가 직장을 관둬서 더 우는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남편은 첫째 딸아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좀 눈을 낮춰서 재취업을 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호성세월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도 저는 딸아이 걱정이 되어서 애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 괜히 버럭하는 소리만 들었어야 했죠. 그리고 그게 화근이 되어서 남편이 결국엔 첫째 딸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정도 가르치고 그 정도 키워놨으면 이젠 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눈을 낮춰. 맨날 돈 없다, 취업 못한다 징징거리지 말고. 너는 맨날 네 남편 보기 창피하다고 하는데 부모 보긴 창피하지 않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이제 독립을 할 만도 한데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을 벌릴 생각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이놈아. 우린 뭐 땅 파서 돈 버냐? 아니면 맡겨둔 돈이라도 있어? 너 그동안 니네 엄마 살살 꼬셔서 야금야금 돈 가져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 니네 엄마 통장이 텅텅 비었어. 늙은 어미 돈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이제 네 앞가림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 정신 나간 거사. 남편의 말이 딸에게는 너무 매정하게 들렸을까요?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기어이 남편과 딸은 서로 찔러대고 윽박을 지르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매정하게 굴 수가 있는 거냐고요. 만약 오빠가 저 같은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아무 곳이나 닥치는 대로 취업하고 돈 벌라고 하셨을 거냐고요. 만약 오빠가 그랬다면 절대로 그리 말씀 안 하셨겠죠. 오빠가 달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돈 찔러 넣어 주셨겠죠. 그게 아들과 딸의 차이인 거예요? 부모님한테 창피하지 않냐고요? 아버지야말로 저희 딸들을 창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가지고 계시면 모자라다고 힘들다고 하는 자식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우리 모르게 오빠한테 이것저것 다 빼돌리고 있는 거? 그런 오빠는 엄마 아버지한테 돈 맡겨뒀대요? 왜 이렇게 딸들한테만 박하게 구시는 건데요? 그리고 왜 딸들만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하는 건데요? 다 같은 자식 아니에요? 우리 뭐 주워오신 거 아니잖아요. 딸은 작심을 한 듯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얼음판이 따로 없었죠. 딸들은 억울하다 어떻게 평생을 저리 차별할 수 있는 거냐 했고 남편은 딸들이 왜 저렇게 하나같이 독립심도 없고 자립심도 없는 거냐고 애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남편과 딸들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정신이 나가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날 이후 딸들과 남편은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했었는데 기어이 재개발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딸들과 남편 사이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었던 거였죠. 다 같은 자식이니 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들도 기대고 싶은 언덕이 있으니 비비고 싶고 도움받고 싶겠죠. 그런 마음 드는 것은 응당 사람이기에 당연한 거겠죠. 게다가 지들 오빠보다는 덜 가져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맨날 죽는 소리 우는 소리 하는 딸들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본심이 점점 더 괘씸해졌습니다. 지들이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기에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공부시키면서 어느 정도 사람 부실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젠 좋은 부모 그늘에서 나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어차피 다 같은 자식들이고 지들 인연 끊어지는 것도 아닌데 누가 좀 더 가져가고 누가 좀 덜 가져가고 이게 그렇게 속이 상하는 것이고 저리 난동을 피울 정도로 큰일일까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밀어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매일같이 재개발 사건으로 인해 제게 전화해서 따지듯이 캐묻던 딸들은 결국 남편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두 딸들은 결연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옛날 차별받고 편애받았던 시절의 이야기들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딸들의 불만은 기어이 화라산처럼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만 비난했었던 딸들이 급기야는 아무 연관도 없는 며느리를 들먹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랑 아버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오빠한테 넘기면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게 다 새언니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자식이 될 줄 알아요?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고 그들이 시부모한테 잘하는 건 오직 뜯어먹을 거 없나, 훔쳐갈 것 없나 하고 살살거리면서 가식 떨고 있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절대로 친딸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친딸도 아니고 이혼하면 완전 남남되는 사람한테 덜컥 그런 재산을 안겨줘요? 정말 엄마 아버지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오빠가 우리랑 비교해서 무슨 그렇게 아들 노릇을 잘했는데요. 오빠가 그렇게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는데. 두 딸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침을 튀기며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들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너무 비참했어요. 우리 며느리. 그래요. 우리 아들은 사내 놈이다 보니 가끔 툴툴거리기도 하고 엄마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터치를 해주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런 빈자리를 오롯이 우리 며느리가 채워주었습니다.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식이라 해도 그게 그저 무언가를 가져가기 위해 꾸며놓은 모습이라 해도 이만큼 인생 산 사람이 거짓과 진실도 구분을 못할까요? 저는 우리 며느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고맙고요. 그런데 두 딸들은 아무 관련 없는 며느리를 들먹이며 살벌하게 며느리 험담을 하네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바닥까지 내 치부를 다 드러낸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때 남편이 두 딸들을 향해 결심이라도 한 듯 기절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긴 하지만 두 딸의 언사에 남편도 적잖이 놀랐고 어이없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너들 말 잘했다. 니들 항상 입버릇으로 아들 노릇 이야기하는데 그럼 아들 노릇은 있고 딸 노릇은 없다니? 그럼 니들은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 니 새언니 뒷말까지 하면서 도대체 니들은 얼마나 잘했냐고?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거 섭섭하게 들어라. 니들이 말하는 아들 노릇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다행히 니들이 그리 내력 깎는 새언니가 채워주고 있어. 그리고 나는 니들한테 애시당초 신세질 생각도 없었고 니들을 의지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어. 그나마 니들 중에서 니들 오빠가 제자리를 잘 잡고 허튼 짓 안 해주니까 그 녀석한테는 의지할 생각이야. 니들 오빠는 그걸로도 충분히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야말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쓰고 주고 싶은 자식에게 준다는데 니들은 왜 왈가왈부하는 거냐? 이거야말로 선을 넘는 것이고 건방지다라는 생각 들지 않니? 그리고 니들한테 내 재산을 넘긴다 치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니들 논점으로 따지자면 다 사이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의지할 자식들도 아니고 사이 좋은 일만 시켜야 하니?
며느리가 남이면 사위들도 남 아니야? 못난 것들 같으니라고. 어쩜 그렇게 마음 쓰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돼? 다 생각이 있고 뜻하는 바가 있으니까 부모가 저리 했겠지. 이렇게는 생각 못하는 것이야? 고얀 것들 같으니라고. 두 딸들은 남편의 말에 질색을 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를 애초부터 자식으로 생각을 안 했었던 거야. 그러니 의지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더라는 말을 쉽게 하는 거겠지. 남편의 말뜻을 깊게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남편의 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아버지의 그 알량한 생각 말고 부모님의 그 넓은 깊은 생각 말고 법대로 상식대로 하자고요. 딸들 입에서 법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도 너무 가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좁게 좁은 방 한 칸 가지고 저리 싸우고 의견 대립하는 꼴을 보니 남편도 두 딸들도 다 끔찍해 보였습니다. 다들 좀 그만해. 정말 징글징글하다. 서로 하나를 앉으려고 하네. 어쩜 그렇게 똑같이들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하니 정말 다들 너무들 한다. 니들 입장에서 오빠만 편해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는 진심으로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니들을 사랑했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싹 다 사라지려고 한다. 마치 빚쟁이처럼 독촉하는 니들도 너무 징글징글하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 헐뜯는 니들 인성에도 엄마 너무 실망했어. 그리고 당신도 그래요. 애들이 커가면 그에 맞게 말을 좀 가려서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서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맞다고 우기는 건 아집이라고요. 당장 니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집에 가서 니들도 생각이 있는 애들이라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니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부모에게 얼마나 몹쓸 말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만일 니들이 그 자식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욕심만 많은 것들아. 어쩜 이렇게 변했니? 어쩜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모를 수가 있니? 너무 실망했어. 나야말로 니들 엄마 이제 그만하련다. 엄마도 그만하고 아내도 그만둘 거야. 한 가족이었는데 그 안에서 니 것 내 것 따지기 시작하니 남보다 못한 것이 가족이고 남보다 더한 게 바로 가족인 듯 합니다. 다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별 생각 없었던 아들 녀석까지도 야속해졌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좀 더 위에 준 것은 사실이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 딸들보다 아들에게 더 간 것은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들에게 무한대로 기대와 관심을 쏟아부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딸들에게 티날 정도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예쁘게 잘 키우고 잘 가르쳐서 시집갈 때 바리바리 싸서 보내면 본인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었을 뿐이었죠. 아마도 그게 남편이 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도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머리도 좀 식히고 우리 가족들을 어찌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외딴 곳에 와 있으니 고민이 들기보다는 가족들 하나하나 그립고 불쌍타 생각이 드는 건 아직도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까닭일까요? 과연 늙고 현명하지 못한 부모의 도리와 노릇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